여러분 안녕하세요. 단면 모멘트 6편 모아원의 원리와 증명을 모아원과 단면 2차 모멘트부터 요약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어떤 것이 아래 왼쪽 그림의 모아원에 대하여 좌표계에서 녹색 축과 청색 축의 방향을 잘 표현하고 있을까요? 3개 중에 한 개를 골라보십시오. 이전까지의 비디오에서 직사각형, 삼각형, 그리고 원에 대해서 단면 1, 2차 모멘트와 단면 상승 모멘트, 평행축 정리, 단면 극 모멘트, 주축 및 주축의 방향과 단면 형상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 비디오에서는 단면 모멘트에 관한 모어원의 원리와 이를 증명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음 비디오에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전 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준축에서 시타만큼 회전한 새로운 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와 단면 상승 모멘트 IZ', IY', IZY'은 왼쪽의 3개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들은 모두 원래의 기존 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와 단면 상승 모멘트 IZ, IY, IZY의 함수로 나타납니다. 삼각함수의 관계식을 이용을 하여 이들 3개식의 제곱항을 이 세타로 바꾸면 여기 있는 제곱항을 2세타로 바꾸면 오른쪽 3개의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기준축에서 시타만큼 회전한 축에 대한 IZ', IY', IZY' 이상 3개의 식의 세타에 0에서 180도까지 매 1도 혹은 매 2도 등 일정 간격으로 시타를 증가시킨 값을 대입을 하고 단면 2차 모멘트를 수평축으로 단면 상승 모멘트를 수직축으로 하는 좌표계에 이 결과를 표시하면 여기 그림과 같이 원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모아원이라고 부릅니다. IZ'과 IY', IZY'을 IZ, IY, IZY 그리고 시타의 함수로 어떻게 모아원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하여 기하학적 분석을 통하여 이에 대한 원리를 알아보고 이를 증명해 보겠습니다. 모아원의 원리와 증명에 앞서서 먼저 모아원을 그리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서 모아원의 축을 그립니다. 모아원에서는 단면 2차 모멘트가 수평축에, 단면 상승 모멘트는 수직축으로 나타납니다. 양의 수평축 방향이 단면의 양의 수평 방향과 같은 방향이 되도록 설정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로서 모아원의 원점 C를 계산합니다. 모아원의 원점은 각 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들의 평균 값으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모아원의 반경을 계산하기 위해서 각 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의 반절값 IDF를 계산을 합니다. 네 번째 단계로서 단면 상승 모멘트 IZY를 수평선으로 나타냅니다. 다섯 번째 단계로서 직각삼각형 ZAC로부터 모어원의 반경 R을 계산합니다. 직각삼각형의 높이값인 단면 상승 모멘트 IZY와 밑변의 길이인 IDF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므로 모어원의 반경 R을 여기 식과 같이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단계로서 앞서 구한 반경 R로 모아원을 그립니다. Z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IZ와 Y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IY를 나타내고 메이저 주축의 단면 2차 모멘트 I 맥시멈과 마이너 주축의 단면 2차 모멘트 I 미니멈을 나타냅니다. 일곱 번째 단계로서 주축까지의 각도를 계산합니다. 이전 비디오 H43에서 설명드린 바 있는 주축의 위치를 계산하는 식을 이용을 하여
모아원에서 첫 번째 주축까지의 각도를 계산합니다. 실제 단면에서 좌표축의 회전은 모아원에서는 2배가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또한 지난 비디오 H44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두 번째 주축까지의 각도는 2세타 P 플러스 파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식들과 모아원에서 축이 단면에 대해서 회전을 해도 변하지 않는 값들이 있는데 이것을 인베리언트라고 합니다. 모아원의 반경 R, 메이저 주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값 Imax, 마이너 주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값 Imin, 평균값 Iaverage는 모두 인베리언트입니다. 그리고 길이 Z, A, B, Y도 ZC 반경과 같이 일체로 원래 모양 그대로 회전을 한다면 이 값 또한 인베리언트입니다. 변하지 않는 이들 인베리언트 값들을 이용하여 회전한 좌표계의 단면 2차 및 상승 모멘트를 기하학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좌표축이 실제 단면에서 시타만큼 회전을 하면 모어원에서는 이의 2배인 이 시타만큼 같은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기존 좌표계의 ZA, B, Y는 회전 후 좌표계의 Z', A', B', Y'과 형상과 길이가 완전히 같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새로운 좌표계의 단면 2차 및 상승 모멘트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ZY 좌표계의 IZ, IY, IZY이고 알아야 할 것은 IZ', IY', IZY' 값입니다. 이 그림에서 녹색은 회전 전 ZY축에 대한, 파란색은 회전 후 ZY'축에 대한 단면 2차 및 상승 모멘트를 나타냅니다. 반경 R과 I 맥시멈 값, I 미니멈 값, I 에버리지 값은 인베리언트 값이기 때문에 축회전과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실제 단면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좌하의 직사각형 단면이 오른쪽의 모어원에 대한 실제 예를 나타냅니다. 양의 Z축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해서 Z'축으로 이동을 함에 따라 단면 상승 모멘트는 감소를 하였고 단면 2차 모멘트는 증가를 하였습니다. 모어원에서의 회전 방향과 실제 단면에서의 축 회전 방향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관련식의 이 세타에 의하여 실제 단면에서의 회전각 세타는 모어원에서는 2배인 이 세타가 됩니다. 모어원의 그림에서 회전 전의 녹색 점선과 회전 후의 파란색 점선은 크기와 모양이 완전히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아원의 기하학적 특성을 이용하여 회전한 좌표축의 단면 2차 모멘트 I'에 대한 식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IZ'은 모어원에서 I 에버리지 값에 Z'C의 수평성분을 더한 값이고 이 Z'C의 수평성분은 Z'A'의 수평성분과 A'C의 수평성분의 합입니다. 그림에서 A'C의 수평성분은 여기 일식과 같이 계산할 수가 있고 Z'A'의 수평성분은 여기 이식과 같이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타는 반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되므로 여기 이 항 전체는 플러스 값을 갖게 됩니다. 그림에서 일식과 이식을 서로 더하면 Z'C의 수평성분이 되고 여기에 I 에버리지 값, 즉 평균값인 사식을 더하게 되면 IZ' 값을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A'C의 수평성분 A'P의 값인 여기 나와 있는 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녹색 점선과 파란색 점선은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그림에서 선분
AC는 선분 A'C와 같고 이는 여기 있는 50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값은 앞에서 구한 IDF 값입니다. 좌표축의 회전각은 이 세타이므로 직각삼각형 A'PC의 특성을 이용하여 선분 A'C의 수평성분 선분 A'P의 값을 60과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A'P의 값을 증명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Z'A'의 수평성분 QA'의 값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녹색 점선과 청색 점선은 형상과 길이가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그림에서 선분 ZA는 선분 Z'A'과 같고 이는 단면 상승 모멘트 값 IZY와 같으므로 70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좌표축의 회전각은 이 세타이므로 선분 Z'A'의 수평성분 QA'은 여기 80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Z'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는 Z축에 대한 값보다 커야 합니다. 따라서 이 세타는 반시계 방향이면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되므로 선분의 길이 QA'을 플러스 값으로 만들기 위하여 부호 마이너스가 8식에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1식의 A'C의 수평성분과 2식의 Z'A'의 수평성분을 더하고 여기에 다시 4식의 에버리지 값을 더하면 3식으로부터 IZ'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값 IZ, IY, IZY를 이용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값 IZ'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모어원의 기하학적 분석을 통하여 증명하였습니다. 모아원의 기하학적 특성을 이용하여 회전한 좌표축의 단면 2차 모멘트 IY'에 대한 식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모아원에서 보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IY'은 I 에버리지 값에서 CY'의 수평성분을 뺀 값이고 CY'의 수평성분은 CB'의 수평성분과 B'Y'의 수평성분의 합입니다. 그림에서 CB'의 수평성분은 90과 같이 계산할 수가 있고 B'Y'의 수평성분은 10식과 같이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세타는 반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되므로 10식 전체는 플러스 값을 갖게 됩니다. 그림에서 90과 10식을 서로 더하면 CY'의 수평성분이 되고 I 에버리지 즉 평균값에서 이 값들을 빼면 IY'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CB'의 수평성분 CP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녹색 점선과 파란색 점선은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그림에서 선분 CB는 선분 CB'과 같고 이는 식 13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좌표축의 회전각은 2세타이므로 선분 CB'의 수평성분 CP는 14식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B'Y'의 수평성분 QY'의 값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녹색 점선과 파란색 점선은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그림에서 선분 BY는 선분 B'Y'과 같고 이는 단면 상승 모멘트 값과 같으므로 15식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좌표축의 회전각은 2세타이므로 선분 B'Y'의 수평성분 QY'은 16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2세타는 반시계 방향이면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되므로 선분의 길이 QY'을 플러스 값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호 마이너스가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구식의 CB'의 수평성분과 10식의 B'Y'의 수평성분을 서로 더하면 CY'의 수평성분을 얻을 수가 있고, 이들 값을 12식으로 표현되는 I 에버리지에서 빼면 11식으로부터 IY'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고 있는 값 IZ, IY, IZY로부터 우리가 알아야 할 값 IY'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기하학적으로 증명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모아원의 기하학적 특성을 이용하여 회전한 좌표축의 단면 상승 모멘트 IZY'에 대한 식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A'C의 수직성분은 17식과 같이 계산할 수가 있고 Z'A'의 수직성분은 18식과 같이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타는 반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되므로 17항 전체는 플러스 값을 갖게 됩니다. 그림에서 18식에서 17식을 빼면 단면 상승 모멘트 값 IZY'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Z'A'의 수직 성분 Z'P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녹색 점선과 파란색 점선은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그림에서 선분 ZA는 선분 Z'A'과 같고 21식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좌표축의 회전각은 2세타이므로 선분 Z'A'의 수직성분 Z'P는 22식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A'C의 수직성분 QA'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녹색 점선과 파란색 점선은 완전히 동일하므로 그림에서 선분 AC는 선분 A'C와 같고 이는 23식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좌표축의 회전각은 2세타이므로 선분 A'C의 수직성분 QA'은 24식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Z'A'의 수직성분인 18식에서 A'C의 수직성분인 17식을 빼면 19식으로부터 IY'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고 있는 값 IZ, IY, IZY로부터 우리가 알아야 할 값 IZY'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하학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복잡하지만 오른쪽 그림은 좌표축 회전각 세타가 반시계 방향일 때 지금까지 설명한 단면 2차 모멘트 IZ'과 IY'을 우리가 알고 있는 IZ, IY, IZY를 이용해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를 한꺼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면을 중지시키고 차분히 보시면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모두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녹색은 사인 2세타의 항을 나타내고 파란색은 코사인 2세타의 항을 나타냅니다. 이들과 I 에버리지를 합하여 좌표계의 회전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단면 상승 모멘트 IZY'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좌표축 회전각, 세타가 반시계 방향일 경우에 대해서 한꺼번에 나타내면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녹색은 사인 2시타의 항을 나타내고 파란색은 코사인 2세타의 항을 나타냅니다. 이 둘을 합하여 회전좌표계의 단면 상승 모멘트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퀴즈에 대한 답은 2번입니다. 1번과 3번은 녹색으로 표시된 현재의 축이 주축인데 그림의 모어원에서는 현재의 축을 나타내는 ZY축이 주축이 아닙니다. 2번은 현재의 녹색축에서 회전 후 흑색축으로 회전하면서 단면 2차 모멘트가 커지고 단면 상승 모멘트가 작아졌기 때문에 모어원의 그림과 일치하여 답이 됩니다. 여기 보면 단면 2차 및 상승 모멘트는 모어원을 사용하여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기하학적 분석으로 단면 2차 상승 모멘트가 모아원으로 나타낼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단면에서 좌표축의 회전각의 방향은 모아원 반경의 회전 방향과 동일합니다. 단면에서 좌표축의 회전각은 모아원에서 2배의 값을 갖습니다. 모아원을 이용하여 임의 회전각을 갖는 좌표계의 단면 2차 및 상승 모멘트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기준 좌표축과 모아원의 축이 같은 방향이면 좌표축의 회전각과 모아원의 회전각은 같은 방향입니다. 이전에 출시된 비디오를 보시면 앞으로의 비디오를 더욱 잘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전 비디오 H43에서는 주축에서 단면 상승 모멘트가 제로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주축을 구하는 방법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실제의 예를 통하여 주축의 위치에 대하여 살펴보고 단면 상승 모멘트의 부호와 주축의 방향이 실제 사례에서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비디오는 플라이스티어 18번째, 단면 모멘트 7번째로 단면 2차 및 상승 모멘트와 모어원의 응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엄지척을 눌러주시고 무료 구독을 하시면 새롭게 출시되는 비디오를 가장 빨리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